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림픽 특집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내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2월 20일 첫 공판 이후 1년이 걸려서야 1심 재판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이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30년 전 수의 차림에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됐던 바로 그 법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서게 됩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전두환 씨가 같은 혐의로 섰던 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2가지, 특검은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민주화 역사 이후 감행한 내란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책임을 아래로 돌리는 모순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포구령 작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고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정치인 체포는 군 지휘부가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가 어디 누구네 집 동네 뭐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겁니까? 계속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우리 청장의 증인과 또 직원들, 법을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죠. 한때 국군 통수권자의 이런 태도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내일 지기현 재판부가 생중계로 국민에 전달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내일 지기현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먼저 밝히고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형량을 포함한 주문 낭독이 이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내란 성립 여부입니다. 앞서 이진관, 류경진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고 메시지 계엄,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미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에서 이 논리를 모두 탄핵했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국회 봉쇄,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결정적 국헌문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체포방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체포 방해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두 중요 임무 종사자의 재판까지 계엄이 국헌문란이었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이어졌고 이제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저희 뉴스룸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취재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피해자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고소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국방부 장관이 인사를 뒤집은 정황도 JTBC에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이어 인사에 악용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이 구형돼 내일 1심 선고를 받는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첩사는 블랙리스트에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을 B64 법무관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JTBC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보도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김 전 실장은 지난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24년 말 육군 인사참모부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보직될 테니 준비하라. 국방부 인사기획관과도 얘기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인사의 총책임자인 투스타 인참부장에게 직접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인사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교체 요구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얼마 뒤 불발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인참부장에게 장관님이 스테이를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인사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육사 출신 김동혁 단장과 B64 김상환 실장의 교체 인사가 무산되고 얼마 뒤 불법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육사 출신들이 불법 계엄을 주도하면서 B64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 블랙리스트 수사는 방첩사를 넘어 당시 인사라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까지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불법 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의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다음 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방첩사 블랙리스트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특수본 등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특수본은 방첩사의 불법 계엄 관여자 명단뿐 아니라 그 명단 중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실무자까지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이를 확보하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첩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령부의 불법 계엄 관여자를 자체 조사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200여 명 가까이 불법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조치를 하고 불법 계엄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에도 최근 명단을 넘겼습니다. 이 명단엔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에 관여한 인력도 여러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 자체 조사 결과라 사건의 전모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실무자 명단 일부가 파악돼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불법 계엄 선포를 앞둔 시기 B64 찍어내기 인사 정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방첩사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은 물론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는 현재 국방부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다음 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포함돼 있어 걸림돌도 없습니다. 방첩사와 국방부 특수본은 특검이 요구할 경우 불법 계엄과 블랙리스트 관여자 명단 등 자료를 곧바로 넘긴다는 입장이고 김 전 실장도 특검이 요구할 경우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석열 정부 때 군이 평양 등에 보낸 무인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을 선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무인기 침투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하고 국민들께 석고 대제해야 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간인이 북에 무인기를 보낸 건 알려졌던 것보다 한 차례 많은 모두 4차례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비행 제한 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설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야당이 비난하자 사회악은 나쁜 제도로 투기를 조장한 정치인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서울에선 매물이 크게 늘고 있는데 그동안 가격이 덜 오른 외곽부터 거래되는 양상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닌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을 막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난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14조 원에 육박하는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섭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가 3년에서 5년인데 만기가 돌아올 때 연장을 신청하면 깐깐하게 심사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정부가 빠르게 정책 실행에 들어가자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강남과 한강벨트는 아직 거래가 많지 않아 매물이 쌓이는 양상입니다. 반면 노도강 등 서울 외곽은 거래가 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든 곳이 많습니다.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분석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15억 원 이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10억짜리 아파트는 현금 4억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20억짜리는 현금 16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금매는 거진 다 소진이 되는 편이고요.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는 신고가로 계속 거래됩니다. 중간쯤.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외곽에선 거래가 더 늘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권과 한강벨트는 매도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거래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화로차가 돌진한 곳, 바로 금은방입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금은방에서 절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알려진 것만 최소 3건입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금은방을 노린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로를 싣고 다니는 1.2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합니다. 충격에 철제 셔터와 유리창은 박살나고 소파도 뒤로 밀립니다. 잠시 뒤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손엔 둔기가 들려 있습니다. 부서진 셔터를 들어 올리더니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턱이 높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세게 매렸으면 여기 다 빠졌겠네. 남성은 5분 만에 귀금속 31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를 돌려서 또 이렇게 박는 것까지 보니까 약간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남성은 금은방을 튼 뒤 범행을 쓴 차량을 몰고 나와 바로 앞 골목길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택시를 5번이나 갈아타는 등 도주 경로까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차량도 범행 직전에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를 훔치려고 CCTV를 보면 차 문을 계속 열어봅니다. 하지만 남성은 하루도 안 돼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전북 전주시장 금은방에서도 10대 2명이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3시간 만에 체포되는 등 이번 설 연휴 전국에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이 5,500억 달러, 우리 돈 8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작했다며 첫 투자 세트로 텍사스에서 석유와 가스 채굴, 오하이오 발전 설비 건설, 조지아 인공 다이아몬드 개발 등 3건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대미 투자 이행은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미루고 있다며 일부 관세를 기존의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후 3시에 나옵니다. JTBC는 특집 이가형 라이브를 2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4시간 편성해서 내란 재판 소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뉴스룸은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내란 재판을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림픽 소식도 풍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